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복지 뉴스를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구조대 복지 뉴스 119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돌봐주는 직업으로 요양보호사가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는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발급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자격증 보유자가 많은 반면에 요양보호사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또한 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과도한 업무와 무리한 요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요양보호사 어떤 점이 개선되고 달라지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0대 60대 분들은 특히 오늘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유익한 정보를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복지구조대 복지뉴스 119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요양보호사는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지되는 자격증 중 하나로 내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며 요양보호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요양원 또는 요양원과 계약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파견되어 어르신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신체활동, 일상생활 유지, 정서적 안정 등의 지원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보일 경우에도 제가 요양방문 서비스 등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경우에는 2023년도 표준교육과정 총 240시간을 이수하셔야 되는데요. 이론 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 실습 80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요양보호사분들이 호소하는 어려움도 많아지면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사분들의 업무 피로도 경감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중증 수급자 방문 요양 시 1일당 급여 3,000원 정도를 더해서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요양 등급에 구분해 있었지만 중증 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 없었는데요. 중증 수급자분들을 돌보셨던 요양보호사분들에게는 힘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교육을 받으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선임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선임 요양보호사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급여 수당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선임 요양보호사의 수당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요양보호사 교육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양성교육 시간이 확대가 되는데 현재 240시간에서 총 32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며, 그리고 보수교육도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 유지가 힘들다고 하니 꼭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분들께서 추가로 하셔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폭언이나 추행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각 기관마다 기존의 운영시설에 CCTV 설치비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요양보호사분들을 보호하고, 또한 관리 대상자인 어르신분들도 보호를 한다는 차원에서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재가급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통합재가 서비스 기간이라고 해서 현재는 많이 없지만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재가 서비스라고 하여 월 한도 내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수시 방문, 이동 지원과 의료 서비스 같은 것을 더 연계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데요. 우선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실행되지만 이와 더불어 의무까지 강화된 점입니다. 업무만으로 지치는데 추가 교육까지 이수하시느라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센터나 보호 대상자의 갑질이나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호 대상자의 무리한 요구 방지와 센터의 갑질 방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센터나 보호 대상자에 대한 규제는 없으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니 여러모로 아쉬운 개선 정책인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로 요양보호사의 수요와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인 관련 사업, 복지시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들과 정책들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보다 나은 처우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더 나은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뉴스 119.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이나 생각해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시니어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복지뉴스 119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셔서 복지뉴스 119를 불러보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복지구조대 복지뉴스 119였습니다.